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 유니브 클래스를 찾아온 선배는 어떠한 노하우로 도움을 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김다인입니다. 일단 수도여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기부 자체도 조금 지극히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은 정말 그냥 보통의 일반고. 한번 3년의 입시 과정을 점수로 매겨달라고, 그렇죠?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습니다. 수능까지 낮은 수학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이나 늘 시험에서 아깝게 한두 문제를 틀려 등급이 떨어지는 경험 등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이 딱 뇌리에 박히는 게 이 선배도 수학이야? 어느 정도였을까요? 수능 내신 다 합쳐서 4에서 5등급이 나왔어요. 이 고민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앞둔 2학년, 3학년의 문과 친구들도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인 학생이 생기부에서 꼭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저는 생기부에서 주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주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활동을 했을까요? 학종뿐만이 아니라 수시 전체에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저는 일단 선생님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평소에 일면식이나 친밀감이 없는데 다짜고짜 가서 써주세요 하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치.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교과 과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든지 선생님과의 유대를 쌓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기부 이런 거 해줄 수 있냐 하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납득 가능하게 이 아이가 정말 관심이 있구나,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래 너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오케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성,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은 주체적으로 활동에 넣어야지 라고 했었던 활동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과 특성상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가 설문지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친구들에게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생기부에 이런 활동들이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지속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학기별로 내신 성적 기억해요? 1학년 1학기 2.35, 1학년 2학기 2.15, 2학년 1학기 2.15, 2학년 2학기 2.45, 3학년 1학기 1.9로 총 내신 2.21로 마무리했습니다. 맞아요. 전교과 기준으로, 그죠? 네. 각 과목의 구조를 보면 국어 1.5, 영어 1.8, 사회 1.7인데 수학이 3.80으로 2.21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과목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5가 딱 떠버리면 학종 포기할까? 나 정시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수학은 어떻게든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었을 텐데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맞춤형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외로 변화를 줬고 그 밖에도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매일매일 50문제씩 푸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한다든지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수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수능을 쳤던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할 때는 그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3등급까지는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선배처럼 수학이 5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문과 친구들, 수학 등급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수시 6장 지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향으로 경희대 미디어학과를 1차 불합격을 했습니다. 상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적정으로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고 적정으로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1차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안정으로 홍익대 자율전공학부를 지원을 했고 하향으로는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최초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화여대, 건국대, 숭실대 총 3개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항상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정이라고 생각한 게 불합할 수도 있고 상향이라고 생각한 게 합격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대를 합격한 건 작년에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도 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춘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좀 볼 건데 혹시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억하나요? 국어 언내 2등급, 수학 확통 4등급, 영어 1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3등급이 나왔습니다. 혹시 구모는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어 언매 3등급, 수학 확통 5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9월을 보면 딱 3합6을 계속 맞추고 있어. 그러면 이걸 좀 안정적으로 맞춰야 되는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전 연습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부터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침마다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TV로 실제 수능장 종소리 영상을 틀어놓고 동시에 같이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줬던 것이었어요. 그냥 시험지에만 오답을 작성을 하는 공부를 했었는데 9평 이후로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가시적으로 알고 싶어서 오답노트 작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에 한쪽에는 제 문제가 뭔지 적고 그 옆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 적용해보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고 나니까 딱 뭔가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수학을 포기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6월, 9월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겠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어차피 나는 정시까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선 수학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다른 과목으로 조금 분산해서 다른 과목을 올리자 전략. 조금 더 국어나 영어나 또는 탐구 과목을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공부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실제 수능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어 언내 1등급, 수학 확통 4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전략은 맞았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3합 5를 맞춰서 이화여대 최저를 맞췄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6월이나 9월에 성적이 안 나오면 야, 수능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공부를 대충 한 친구와 아니야, 나는 이 최저를 끝까지 어떻게든 맞출 거야 라고 하고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월보다 6월보다 9월보다 수능 때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친구가 다인 학생이라고 보이거든요. 다인 학생이 적어준 노트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1, 2학년의 기초적이었던 활동을 연계해 3학년의 심화탐구에 더 차별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1, 2학년에 본인이 생각했던 약간 기초적이거나 약간 애매했었던 생기부를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가방에 아이템들을 담아왔는데요. 수능 특강입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교재에서 채택 주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었어요. 예를 들면 3학년 영어 독해와 작문 시간에 수능 특강 지문을 읽고 정보 격차가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문화 교육이 리터러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 자가 설문지를 제작하여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독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세특의 소재로 확장해서 조금 더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재를 찾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죠. 네, 맞아요. 제 생기부에서 가장 자신 있는 활동은 연극 동아리 활동이에요. 보통 미디어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면 대부분 방송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관념을 깨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든지
제가 성과만 잘 보이면 질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연극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활동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홍보를 위해 SNS를 통해 뮤지컬 예고편, 스틸컷을 편집해 올리고 포스터를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함. 동아리 SNS를 개설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활동을 하면서 뉴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 학과와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주체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뭔가 개념적으로 깊게 가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나의 활동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2학년 자율활동 때 길거리 흡연 문제를 선택하고 일단 첫 번째로 사전 조사를 해요. 이 문제의 현황과 대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하냐면 친구들의 경험담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길거리 흡연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리 오염, 건강 문제, 화재 위험성을 조사하여 사람들에게 길거리 흡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카드 뉴스로까지도 제작을 하죠. 그 문과의 탐구는 대부분은 독서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죠. 다인 학생은 제가 하나의 예시만 들어드린 거지 아주 많은 활동에서 이런 형태로 하나의 주제에 3개의 활동이 같이 묶여있는 활동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좀 도드라지게 잘 나오는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특히 고교 3년 내내 수학이라는 벽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어요. 지금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 진짜 다인 학생처럼 수학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 저는 마지막에 전략을 위해서 수학을 포기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뭐라도 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영상에 다 담기지 못한 저의 자세한 합격 비결은 유니브 클래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합격생 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